빚 없는 삶의 선택 아니면 빈곤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빚 없는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빌리지 않으면 살 수 없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사실 빚 없이 사는 삶은 정말로 가능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반면 한 번 빚을 지게 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 빚 없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첫 번째 사례, 작은 카드 빚의 함정. 김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빚의 굴레에 빠지기 시작한 건 한 번의 카드 할부 결제였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TV 한 대를 할부로 구매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카드 빚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이자까지 더해져 원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김 씨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빚을 냈다고 생각했지만 그 빚을 갚느라 점점 더 고통스러운 경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빚이라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자가 쌓이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이지만 이자와 추가 소비로 인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결국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빚 상환에 쓰게 되면서 미래를 위한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집 한 채를 위한 과도한 대출. 박 씨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오랜 시간 동안 월세 생활에 지쳐 내 집 마련을 꿈꾸었습니다. 마침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였고 주위 사람들도 모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박 씨를 부추겼습니다.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지만 대출금 상환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영업이 불황을 겪자 월급 날만을 기다리며 버티는 직장인처럼 대출금을 갚기 위해 매달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상황을 집을 사서 빚에 갇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출금을 갚느라 다른 소비는 물론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저축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 때문에 경제적 자유는커녕 매달 대출 상환의 압박을 받으며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과소비와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 정 씨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비교적 괜찮은 수입을 올리며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 고가의 차와 명품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수입보다 과도하게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번 나중에 벌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으며 생활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상환액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수입 대부분은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쓰였고 더 이상 돈을 벌어도 빚을 갚기만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좋은 차, 명품이 내 삶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돈을 벌어서 빚을 갚기만 하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결국 무리한 대출과 과소비는 자유를 잃고 빈곤의 굴레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빚 없는 삶을 위한 선택.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빚은 한 번 지면 그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빚을 내는 것은 잠깐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빚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소득에 맞는 소비 습관 기르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 내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면 결국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풍요롭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입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목표 설정과 저축의 중요성. 미래를 위한 저축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현재가 힘들어도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축해 두면 긴급 상황에서의 빚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 단순한 돈 모으기가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입니다. 신중한 대출 선택. 대출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때는 금리와 상환 계획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주택 대출이나 사업 대출은 향후 수입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빚 없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삶은 우리에게 더 큰 안정감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빚 없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빚은 우리를 가둬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와 원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차단하고 창의력과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사례, 작은 행복을 선택한 사람, 송 씨의 이야기. 송 씨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빚을 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대신 소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송 씨는 이제 중고 물품을 사고 팔며 필요한 것들만을 구매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빚을 지지 않고도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송 씨는 물질적인 소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라고 말하며 빚 없는 삶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결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 위의 사례들처럼 빚을 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한정된 선택지로 좁혀집니다. 하지만 빚 없이 사는 삶은 우리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더 건강한 정신 상태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빚 없이 사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당장의 편리함을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빚을 지지 않는 선택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빚 없는 삶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선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제적 결정을 내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소비와 현명한 선택입니다. 빚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빈곤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